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애가 강한, 즉 나르시시즘 성향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그런 가족 시스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하지는 않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상처를 준 나르시시스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연락 두절, 혹은 손절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말의 감옥, 즉 워드샐러드라 불리는 교묘한 화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소통 자체가 차단되니 더 이상의 상처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당신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때 이 결정은 세상 그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족과의 연을 끊기로 결심한 분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수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수만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을 겁니다. 할 말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입을 닫고 침묵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 고통의 순환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필요에 복종하도록 서서히 길들여지고 독립적인 한 명의 인격체로 성장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왜곡된 애착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효라는 가치와 맞물려 더욱 깊은 딜레마를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내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지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심리 상담을 받으며 비로소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목소리를 처음 듣고 당신의 가족 시스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것이겠죠. 혹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경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은 그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에는 반드시 거센 저항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극심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외침이 가득할 겁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오랄 때 오지 않을 수 있어? 감히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감히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 감히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 너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해? 감히 내가 우리 가족이 정해놓은 각본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나를 섬기기를 거부해? 감히 내가 내 통제셔 벗어나려 해? 물론 그들은 이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몸으로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렸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차갑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끊으려 했을지라도 그 파문은 가족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었던 다른 가족들조차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가족 내에 형성된 교묘한 조종과 트라우마 유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에 그들의 비난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만들어내는 왜곡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뎌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부모는 그것을 단순한 반항으로 취급하며 당신의 자기의심과 수치심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반항심 때문에 이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지독한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두절을 무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침묵치료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전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마다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이러한 침묵은 끝없는 유기 공포를 느끼게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연락 두절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내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연락 두절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를 벌하며 통제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입니다. 누가 이 집안의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죠. 자신들은 수년간 당신을 벌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정작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자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의 인격을 말살하려 드는 것.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위선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 다시 그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은 이때 연락 두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실패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단절의 시간은 당신이 더 큰 자율성을 키우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부정했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데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지지 기반을 쌓았고 이제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설령 다시 그 시스템으로 잠시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이룬 치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당신은 이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더는 못하겠어.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심리적 조종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이건 옳지 않고 변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분노뿐입니다. 정작 그 가족 시스템 안의 누구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가족과의 단절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원해서 가족과 연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며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는 따뜻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사회가 관계 단절을 판단할 때 그 결정에 이르게 한 지속적인 학대나 고통스러운 행동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을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어른스럽지 못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처럼요. 결국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해로운 관계를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울과 절망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스스로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판단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부모의 인정과 허락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유로 연락을 끊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분노할 때 그 슬픔과 억울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려 할 때마다 당신을 억압했던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분명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고 당신의 치유를 위한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애가 강한, 즉 나르시시즘 성향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그런 가족 시스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하지는 않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상처를 준 나르시시스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연락 두절 혹은 손절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말의 감옥, 즉 워드샐러드라 불리는 교묘한 화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소통 자체가 차단되니 더 이상의 상처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당신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때 이 결정은 세상 그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족과의 연을 끊기로 결심한 분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수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수만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을 겁니다. 할 말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입을 닫고 침묵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 고통의 순환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필요에 복종하도록 서서히 길들여지고 독립적인 한 명의 인격체로 성장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왜곡된 애착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효라는 가치와 맞물려 더욱 깊은 딜레마를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내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지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심리 상담을 받으며 비로소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목소리를 처음 듣고 당신의 가족 시스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것이겠죠. 혹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경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은 그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에는 반드시 거센 저항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극심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외침이 가득할 겁니다. 감히 내가 어떻게 내가 오랄 때 오지 않을 수 있어? 감히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감히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 감히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 너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해? 감히 내가 우리 가족이 정해놓은 각본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나를 섬기기를 거부해? 감히 내가 내 통제셔 벗어나려 해? 물론 그들은 이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몸으로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렸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차갑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끊으려 했을지라도 그 파문은 가족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었던 다른 가족들조차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가족 내에 형성된 교묘한 조종과 트라우마 유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에 그들의 비난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만들어내는 왜곡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뎌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부모는 그것을 단순한 반항으로 취급하며 당신의 자기의심과 수치심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반항심 때문에 이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지독한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두절을 무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침묵치료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전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마다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이러한 침묵은 끝없는 유기 공포를 느끼게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연락 두절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내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연락 두절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를 벌하며 통제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입니다. 누가 이 집안의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죠. 자신들은 수년간 당신을 벌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정작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자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의 인격을 말살하려 드는 것.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위선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 다시 그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은 이때 연락 두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실패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단절의 시간은 당신이 더 큰 자율성을 키우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부정했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지지 기반을 쌓았고 이제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설령 다시 그 시스템으로 잠시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이룬 치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당신은 이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더는 못하겠어.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심리적 조종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이건 옳지 않고 변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분노뿐입니다. 정작 그 가족 시스템 안의 누구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가족과의 단절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원해서 가족과 연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며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는 따뜻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사회가 관계 단절을 판단할 때 그 결정에 이르게 한 지속적인 학대나 고통스러운 행동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을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어른스럽지 못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처럼요. 결국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해로운 관계를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울과 절망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스스로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판단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부모의 인정과 허락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유로 연락을 끊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분노할 때 그 슬픔과 억울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려 할 때마다 당신을 억압했던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분명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고 당신의 치유를 위한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애가 강한, 즉 나르시시즘 성향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그런 가족 시스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하지는 않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상처를 준 나르시시스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연락 두절 혹은 손절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말의 감옥, 즉 워드샐러드라 불리는 교묘한 화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소통 자체가 차단되니 더 이상의 상처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당신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때 이 결정은 세상 그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족과의 연을 끊기로 결심한 분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수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수만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을 겁니다. 할 말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입을 닫고 침묵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 고통의 순환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필요에 복종하도록 서서히 길들여지고 독립적인 한 명의 인격체로 성장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왜곡된 애착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효라는 가치와 맞물려 더욱 깊은 딜레마를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내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지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심리 상담을 받으며 비로소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목소리를 처음 듣고 당신의 가족 시스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것이겠죠. 혹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경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은 그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에는 반드시 거센 저항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극심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외침이 가득할 겁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오랄 때 오지 않을 수 있어? 감히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감히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 감히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 너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해? 감히 내가 우리 가족이 정해놓은 각본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나를 섬기기를 거부해? 감히 내가 내 통제셔 벗어나려 해. 물론 그들은 이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몸으로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렸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차갑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끊으려 했을지라도 그 파문은 가족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었던 다른 가족들조차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가족 내에 형성된 교묘한 조종과 트라우마 유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에 그들의 비난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만들어내는 왜곡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뎌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부모는 그것을 단순한 반항으로 취급하며 당신의 자기의심과 수치심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반항심 때문에 이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지독한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두절을 무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침묵치료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전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마다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이러한 침묵은 끝없는 유기 공포를 느끼게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연락 두절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내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연락 두절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를 벌하며 통제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입니다. 누가 이 집안의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죠. 자신들은 수년간 당신을 벌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정작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자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의 인격을 말살하려 드는 것.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위선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 다시 그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은 이때 연락 두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실패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단절의 시간은 당신이 더 큰 자율성을 키우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부정했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지지 기반을 쌓았고 이제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설령 다시 그 시스템으로 잠시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이룬 치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당신은 이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더는 못하겠어.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심리적 조종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이건 옳지 않고 변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분노뿐입니다. 정작 그 가족 시스템 안의 누구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가족과의 단절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원해서 가족과 연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며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는 따뜻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사회가 관계 단절을 판단할 때 그 결정에 이르게 한 지속적인 학대나 고통스러운 행동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을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어른스럽지 못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처럼요. 결국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해로운 관계를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울과 절망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스스로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판단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부모의 인정과 허락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유로 연락을 끊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분노할 때 그 슬픔과 억울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려 할 때마다 당신을 억압했던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분명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고 당신의 치유를 위한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애가 강한, 즉 나르시시즘 성향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그런 가족 시스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하지는 않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상처를 준 나르시시스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연락 두절, 혹은 손절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말의 감옥, 즉 워드샐러드라 불리는 교묘한 화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소통 자체가 차단되니 더 이상의 상처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당신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때 이 결정은 세상 그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홀로 고통 속에서 보냅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 가족과의 연을 끊기로 결심한 분들을 보면 그들은 이미 수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온 사람들입니다. 가족 안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수만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을 겁니다. 할 말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입을 닫고 침묵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말이죠. 이 고통의 순환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부모의 필요에 복종하도록 서서히 길들여지고 독립적인 한 명의 인격체로 성장하려는 모든 시도는 이기적이라는 비난과 수치심으로 돌아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한다는 왜곡된 애착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특히 강조되는 효라는 가치와 맞물려 더욱 깊은 딜레마를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의 화목을 지켜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서 나를 파괴하는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마치 내 존재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워도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는 지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국 그 길을 선택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이유는 아마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심리 상담을 받으며 비로소 당신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목소리를 처음 듣고 당신의 가족 시스템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일하고 선언한 것이겠죠. 혹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아이들만큼은 내가 겪었던 고통을 절대 경험하게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은 그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에는 반드시 거센 저항이 뒤따릅니다. 첫 번째 반응은 보통 극심한 분노입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외침이 가득할 겁니다. 감히 어떻게 내가 오랄 때 오지 않을 수 있어? 감히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아? 감히 내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 감히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 너 자신의 인생을 살려고 해? 감히 내가 우리 가족이 정해놓은 각본에서 벗어나? 감히 내가 나를 섬기기를 거부해? 감히 내가 내 통제셔 벗어나려 해. 물론 그들은 이 말을 소리내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온몸으로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를 내렸고, 이제는 이기적이고, 차갑고, 용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설령 당신이 단 한 명의 가족 구성원과 관계를 끊으려 했을지라도 그 파문은 가족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게도 당신에게 상처를 준 바로 그 나르시시스트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었던 다른 가족들조차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의 힘은 그만큼 강력하고 가족 내에 형성된 교묘한 조종과 트라우마 유대는 생각보다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기에 그들의 비난을 직접 들을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에 대해 만들어내는 왜곡된 이미지를, 그리고 그 이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뎌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당신의 연락 두절은 그들에게 단순한 반항이나 저항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락을 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목소리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의 몸부림인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부모는 그것을 단순한 반항으로 취급하며 당신의 자기의심과 수치심을 더욱 자극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반항심 때문에 이러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면서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지독한 위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연락 두절을 무기처럼 사용해왔습니다. 침묵치료는 나르시시스트 부모들이 자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편적인 전술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마다 침묵으로 당신을 벌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이러한 침묵은 끝없는 유기 공포를 느끼게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하는 연락 두절은 깊은 슬픔과 무력감 속에서 내리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연락 두절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상대를 벌하며 통제력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기적인 수단입니다. 누가 이 집안의 왕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일 뿐이죠. 자신들은 수년간 당신을 벌하기 위해 침묵이라는 무기를 마음대로 사용해놓고 정작 당신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자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고 당신의 인격을 말살하려 드는 것. 이보다 더 불공평하고 위선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겨 다시 그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존자들은 이때 연락 두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실패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가졌던 단절의 시간은 당신이 더 큰 자율성을 키우고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부정했던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 당신 자신을 치유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지지 기반을 쌓았고 이제는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설령 다시 그 시스템으로 잠시 돌아가더라도 당신이 이룬 치유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으며 당신은 이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참으로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마침내 더는 못하겠어. 이 시스템 안에서 더 이상 심리적 조종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이건 옳지 않고 변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외치며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분노뿐입니다. 정작 그 가족 시스템 안의 누구도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가족과의 단절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집니다. 그 누구도 원해서 가족과 연을 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이 넘치고 서로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며 일관된 지지를 보내주는 따뜻한 가정을 꿈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가 그런 행운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사회가 관계 단절을 판단할 때 그 결정에 이르게 한 지속적인 학대나 고통스러운 행동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한 사람을 문제아로 낙인 찍습니다. 마치 어른스럽지 못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처럼요. 결국 당신은 두 가지 길 중 하나에 놓이게 됩니다.
첫 번째 길은 나르시시스트 부모와의 해로운 관계를 계속 견디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결국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우울과 절망 속으로 서서히 가라앉는 길입니다. 두 번째 길은 스스로를 위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비난과 판단을 감수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치유의 과정은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괜찮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부모의 인정과 허락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이유로 연락을 끊지는 않는다는 사실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이 지금 어두운 터널을 홀로 걷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도록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당신의 결정에 분노할 때 그 슬픔과 억울함이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것임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을 견뎌왔는지도 잊지 마세요. 당신이 진정한 나로서 살아가려 할 때마다 당신을 억압했던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는 지금의 당신의 용기 있는 결정에 분명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단절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은 지극히 당연하며 당신의 선택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이고 당신의 치유를 위한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하기 매우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자기애가 강한, 즉 나르시시즘 성향의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 두절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은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이 그 지독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부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내리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거대한 결단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르시시스트 부모나 그런 가족 시스템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결정을 내렸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며 분노하지는 않았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관계를 견딜 수 없어서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상처를 준 나르시시스트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내 다른 구성원들, 심지어는 친척들까지도 당신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복잡하고 아픈 마음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연락 두절, 혹은 손절이라고 불리는 이 방법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마지막 수단입니다. 이 결정을 통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혼란스러운 말의 감옥, 즉 워드샐러드라 불리는 교묘한 화술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소통 자체가 차단되니 더 이상의 상처는 막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고 난 뒤에도 당신은 깊은 상실감과 슬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하는 더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대상이 가족일 때 이 결정은 세상 그 어떤 결정보다도 어렵습니다.